안녕하세요. 공기업 합격의 바른 길잡이 멘토 호랭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1번 문항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본인의 입장만을 추구하는 구성원과 함께 과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하여 해당 구성원과 원활하게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 본인이 취한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문항들이 다들 어렵죠, 그쵸? 자, 제가 공통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든 면접이든 무언가 행동했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항상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취준생분들이 보통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만 말해주시는데, 했다라고는 말을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사실 안 해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쟁 카페가 주변에 생겼어. 그래서 카페 매출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아, 제가 비록 알바생이었지만 SNS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신메뉴도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매출을 회복했고 그래서 사장님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린 일단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왜 아르바이트생인데 저렇게까지 했지? 그냥 돈 받고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이었다가 아, 사장님이 평소부터 저를 되게 많이 좀 아껴주셨고 또 제가 오래 일한 곳이라서 사실은 애정이 많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카페를 제가 되살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저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유가 되죠.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항목을 쓰실 때요. 항상 행동을 나열하실 때는, 아니, 행동을 쓰실 때는 거기에 수반하는 나의 생각들을 꼭 같이 말해 주셔야 된다.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지금 먼저 하고 시작한 이유가 지금 주제 자체가 본인 입장만을 추구하는 구성원과 과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얘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식의 액션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얘랑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럼 거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원론적으로 이유를 대시면은요,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아, 같은 조언이니까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면은, 솔직히 저거는 누가 봐도 본인의 실제 생각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렇게 좀 이제 원론적인 그런 이유를 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심정이나 생각을 기반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무미건조하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상대방도 이러한 제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자소서라는 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 글만 읽어도 아,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렇게 단어를 좀 워딩을 정형화시켜서 해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게 좀 자소서 항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하게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좀 너무 과하게 보정이 들어가면은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이랬을까라는 의심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좀 그 덕분에 그래도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해피엔딩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먼저 좀 본인의 입장만을 추구하는 구성원과 과업을 진행했던 경험,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혹은 그 친구가 뭘 자꾸 이렇게 혼자 하려 그랬는지, 그리고 얘랑 같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가 노력을 어떤 걸 했는지와 그렇게 행동한 이유, 상대방이 반응 써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 다음에 이후에 어쨌든 진행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 상황에 대해 적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좀 다 같이 마지막에는 잘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한 경험에 대해서 당시 상황과 행동,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이건 되게 주관적인 문항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라고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 이 질문 자체는 좀 내가 가진 직업윤리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 한다 정도로 의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무적인 소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를 아무것이나 버리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 요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좀 그 직무랑 관련된 상황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직무랑 관련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좀 개인적인 상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그 면접 답변이긴 한데 산업산업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합격한 친구가 했던 답변인데요. 너는 윤리적인 사람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다가 윤리적이라는 건 양심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 맞다.
근무 중에 외근 많이 나갔는데 작업 일찍 끝날 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좀 퇴근하지 않고 애매하게 남으면 현장에서 마저 이렇게 작업하다 퇴근했고 또 시간 많이 남으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 보고를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부에도 윤리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도덕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소재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여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되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편법을 쓸 수 있다거나 편하게 일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유혹이 다가왔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따라가지 않고 원칙과 규정을 잃었던 경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뭔가 부정한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면접에 상사가 막 부정한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나서서 제시했던 경험 요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왜 이게 스스로 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스스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가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 이유, 그로 인해 발생한 긍정적인 결과와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소재가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꼭 따라가지 않더라도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으면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입니다. 새롭게 접하게 된 상황이나 변화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잘 적응했던 경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과 본인의 했던 노력을 기술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건보가 자소서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쵸? 참 많이 어렵고요. 이게 새롭게 접하게 된 상황이나 변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만든 경험이 아니고요. 좀 내 의지랑 관계없이 뭔가 갑자기 마주치게 된 그런 상황 있죠. 나도 당황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한 가지보단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이상이네, 그쵸? 현실적으로 한 가지보다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세 개, 네 개 쓰기엔 글자 수가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로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뭔가 막 바뀌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좀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적응했던 노력을 두 가지 적어주신 다음에 이로 인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새롭게 접하게 된 상황이나 변화에 대한 설명, 내 의지와는 관계없어야 되고요. 내가 해당 상황에 적응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 구체적인 적응 노력 두 가지, 이유와 결과 순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요청해서 역량을 향상했던 경험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했던 이유와 피드백, 역량 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일단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빌드업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부족한 점을 꼭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 논리대로 가면은요. 글자 수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논리적인 연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이제 글이라는 게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의 연결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이제 준 대상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이 사수일 수도 있고 뭐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물어본 이유를 한 문장 정도는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수님께서 이전에 제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좀 현장감 있는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요게 들어가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본 게 뭔가 좀 납득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받았는지 이후에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나의 감정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글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약간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적어주셔야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게 좀 당위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내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지 여기 질문에서 역량이라고 키워드를 쓰고 있거든요. 본인의 역량을 향상했던 경험, 그래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이런 느낌으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명, 어떤 이유로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겠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피드백 요청한 경험이랑 연결된다 그랬죠. 누구한테 피드백을 요청했는지와 그 이유 그리고 받은 피드백 그걸 통해 내가 느낀 점, 개선을 위한 노력과 긍정적인 결과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 상반기에 건보 무료 면접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수업은 제가 1년 중에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강의고요. 이게 다른 어떤 유료 강의를 여러분들이 굳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만 들어도 정말 건보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다음에 행정직이나 요양직 현직자분들도 와서 직접 Q&A 시간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자료, 뭐 이렇게 토론 면접 보건본이라던가 뭐 기타 당당 다양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요, 2024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의 일정은 여기 2024년 5월 4일, 여러분 3일날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 다음날 아마 4시간 정도 보통 잡고 진행하는데 Q&A가 길어지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이라던가 상황 면접, 경험 면접, 토론 면접 전부 다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그냥 여러분들 필기 합격한 다음에 카카오톡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저 필기 합격자 됐으니까 무료 면접 특강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이외의 조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랑 이렇게 필기 합격자로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